타우스와슨의 김성남입니다.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거기서 동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동력이 바퀴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트랜스미션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가 직원 몰입에도 적용이 됩니다. 직원의 몰입 동기를 성과로 연결하려면 제도, 관행, 프로세스, 문화가 트랜스미션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트랜스미션이 고장난 차는 기름만 먹고 헛바퀴만 돌립니다. 한 대기업에서 직원 몰입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이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었습니다. 업무 중압감과 상관관계가 높으면서 결과가 안 좋은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직원의 절반 이상이 우리 회사에는 불필요한 관행이 너무 많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직원 몰입을 깎아먹는 장애 요인의 전형입니다. 많은 기업에 대한 진단 및 사례를 종합하여 대표적인 몰입의 장애 요인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조직에는 이러한 장애 요인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조직 위계와 통제 중심의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 유형을 분류하는 이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경쟁가치 모형입니다. 여기서는 조직 문화를 관계 중심의 집단 문화, 혁신 중심의 발전 문화, 시장 중심의 합리 문화, 통제 중심의 위계 문화로 나눕니다. 이 중 앞의 3가지 문화는 모두 직원 몰입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주지만 위계 문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입니다. 위계 문화는 통제와 관리를 통한 안정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의사결정이 임원에 집중되는 것이고 대기업 보고 문화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인크루트와 트렌드 모니터가 공동으로 1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5시간 12분을 보고서 작성에 쓰고 62%가 보고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보고서 모양 꾸미기, 문장력, 압축해서 표현하는 기술 등 때문에 말이죠. 그럼에도 직장인들이 보고서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은 78%가 보고서 작성이 직장 내 성공과 관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낮추는 위계와 통제의 일처리 문화를 탈피하지 않는 한 진정한 몰입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조직 장벽과 부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2010년 한국 직장인 62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90%가 부서 간 장벽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조직 장벽이 몰입을 해치는 이유는 노력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합의하면 쉬울 일을 부서 이익을 내세우며 뒷다리 잡기 때문입니다. 조직 장벽은 결정적인 실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팟을 출시하던 2003년 소니도 대응 제품을 준비했었습니다. 사실 기술, 설계, 제조 능력 면에서 소니는 애플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오디오, 플래시 메모리,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했고 소니 뮤직은 막강한 콘텐츠 공급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내부 경쟁 문화는 부문 간 소통과 협력을 가로막았고 출시한 제품은 참패했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의 성과와 시너지를 반감시키는 조직 이기주의는 좌절감과 조직에 대한 불신을 불러서 결국 몰입을 낮추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관행입니다. 몰입의 핵심은 자발성에 있습니다. 결국 조직 성과를 낳는 것은 직원들이 회사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고민해서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불필요한 관행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것이 습관적인 야근, 지나친 대면 보고, 보여주기식 일처리, 구태의연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직원 몰입 진단을 해보면 항상 3에서 5년 차 정도 직원들이 가장 몰입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이들은 대부분 일을 못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성토합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없앴을 때 생산성이 높아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4년 미국 LA 대지진으로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됐습니다. 시 당국이 업무 규칙과 관행을 따져서 계산했더니 교량 복구에 2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프로젝트 팀에게 전권을 주고 최대한 빠른 진행을 의뢰한 결과 단 66일 만에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탈피하는 것만으로 10배 이상의 생산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조직 요소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관행만 잘 찾아서 없애도 생산성과 몰입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비인격적 언행입니다. 비인격적 언행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비난, 화풀이, 무시 등의 인격 모독적 행동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조직도 이런 행동을 용인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문제 상사들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런 행동은 당사자에게 스트레스, 감정 피폐, 자발성 하락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분위기도 해칩니다. 미국 조사에 따르면 상사의 비인격적 언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성원 결근, 질병, 스트레스로 인한 비용이 연간 약 230억 달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 장애입니다. 회사 업무의 90%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잘되는 회사는 성공의 이유에 대해 각기 다른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회사는 대개 소통이 안 돼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조직문화 워크숍을 해보면 흔히 개선과제 3개 중에 하나는 거의 예외 없이 소통을 더 잘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사 결과에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2012년 타워스 왓슨 조사 결과 몰입도가 높은 직원들이 낮은 직원들 대비 우리 회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2.7배나 됩니다.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잘 안 될까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을 너무 양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필요한 것에 10배를 소통해야 한다는 잭 웰치 전 회장의 말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질이 낮은 소통을 많이 하면 오히려 직원 몰입이 떨어집니다. 소통은 부족과 과잉이 모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소통에 부담을 지우는 태도입니다.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내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책임을 몰아주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의견을 내면 내가 결국 다 뒤집어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히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소통의 진실성 문제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라도 신뢰성이 없으면 오히려 냉소적 반응을 부를 뿐입니다. 소통의 내용과 조직 현실이 다르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는 선의의 실패에 대한 처벌입니다. 최근 경영전략 이론은 전략적 포지셔닝에서 차별화된 자원 관점을 거쳐서 속도 기반의 경쟁력 쪽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21세기 경영의 키워드는 사람과 속도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높이려면 실패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스타트업 회사가 좋은 실패 경험을 많이 가졌는지를 확인한 후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노력이나 과정은 묻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실패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든 직원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실패 위험이 있는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겠구나. 직원들이 시키는 일만 하고 이런 회사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혁신적인 시도를 하기 원한다면 충분한 고민과 사전 준비 끝에도 실패를 했을 경우 경험에서 배우고 더 잘하도록 격려를 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려면 우선 조직 목적에 공감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 차원의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발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조직적 요인이 많으면 결국 몰입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조직 문화, 제도, 관행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나 중간 관리자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본연의 업무에, 목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애 요인을 없애는 데 조직의 리더들이 솔선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